4560 필독서 154인의 석학 46개의 질문으로 알아보는 미중관계 그리고 한국과 세계의 미래. 하버드 대학 미중특강. 관전 포인트 46. 메이저급 뉴스 사이트를 아무데나 들어가 보자. 아니면 아무 뉴스 방송이나 틀어보자. 미중 간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국 관계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관계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현대화로 중국은 세계 주요 강대국 중 하나가 됐으며 그 행동은 뭐든 미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오늘날 국제 문제의 다양한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기후변화, 사이버 안보, 공공보건 등의 여러 글로벌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중국의 참여가 절실하기도 하다.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생겨나는 숱한 쟁점들 앞에서 이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 이런 미중 관계의 변화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러리라 예측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중 관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24시간 내내 휴일도 주말도 없이 돌아가는 요즘의 뉴스 보도와 세상을 가득 채운 소셜미디어에서 관련 정보를 모으기는 매우 쉽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자가 얻을 수 있는 중국 관련 정보는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편향적이다. 중국 정부가 스스로 국내외 언론에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수준 높은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록 균형이 잘 잡혀 있더라도 현재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더 넓고 깊게 분석하는 보도를 찾기란 쉽지 않다. 미중 관계의 여러 중대한 쟁점에 있어서 일반 독자가 수준 높고 균형 잡힌 지식에 접근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그런 지식을 찾는 출발점이 되고자 한다. 지필에 참여한 50여 명의 저자들은 정치,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보건, 역사,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전문 분야의 권위가 있는 학자, 분석가, 언론인들이다. 저자들은 독자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문제를 각각 하나씩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 짧으면서 이해하기 쉬운 해답을 제시한다. 물론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몇 페이지 안 되는 내용으로 충분한 답변을 주기란 어렵다. 그러나 우리 저자들은 각각의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독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쌓인 생각과 연구와 문헌에 근거한 통찰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복잡한 견해들을 이해하는 것은 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장래에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지 못한다면 한국의 국익을 해치는 잘못된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무역 전쟁일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중대한 쟁점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한국인들도 중국에 대해 더 정확하고 정교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미중 관계. 200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중국 공장들은 글로벌 물류망에 완전히 통합됐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붙은 상품을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중국 산업에 투자해 중국 국내 시장의 성장에 도움을 줬다. 전체적으로 관여 정책은 강력한 상호 의존성을 창출했으며 미중 관계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럭저럭 유지됐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미국은 양국 관계의 불균형, 가령 중국이 자국 시장에 세운 무역 장벽이나 자국 기업으로의 정부 후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등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벌이고 2007에서 2009년에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관심과 자원이 분산됨에 따라 대중국 관계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연됐다. 이런 사태들에 따른 피해를 폭구해가면서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위를 다시금 확실히 하고자 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쐐기를 박으려 했다. 예를 들어 경제 전선에서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구축하려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 협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체제를 버리는 대신 미국이 국제 경제 규범 질서의 결정자로 계속 남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거칠게 대함으로써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모두 끌어냈다. 그의 행동은 부분적으로 중국을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비관론에 바탕을 뒀다. 그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활용해 전에 없는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 인종주의, 국가주의에 불을 지폈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의 하나이자 패권 경쟁 국가로 명시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유세에서 중국 공격에 집중했는데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훔쳐가고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되찾아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선거 유세 발언은 인종차별론으로까지 번졌고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휩싸인 미국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팽배해졌다. 오늘날 중국은 국가산업 전략, 해외로의 국력 투사, 무역 상대국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할 의지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집하려 한다. 국경 너머에서 중국은 부탄 및 인도와의 영토 분쟁에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남중국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재교육과 억류 조치를 비롯한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의 정치적 자유억압, 인권운동 탄압 등은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분노와 우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논리로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시진핑의 개인적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허하고 있다. 선전선동 활동의 일부로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과 더 강화된 인터넷 통제 등이 동원된다. 이런 많은 정책들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영역에서는 시진핑과 공산당이 경제의 전반적인 부문을 직접 통제하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장기적 전략 기획의 전통마저 고수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뒤에는 미국은 이제 저무는 해이며 중국이 대학진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중국 지도부들의 착각이 자리한다. 중국은 2050년까지 기술, 군사, 경제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실현이 의심스러운 공약을 한다.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대체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더 이상 혼자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러 해 전부터 중국은 미국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질렸다라고 불평해왔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기 전부터도 중국은 자국민과 미국민의 민간인 교류를 규제하고 두 국민 경제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방위 위주였던 자국의 군사력을 중국 국경 너머까지 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2015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을 제정했는데 부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일체 배제하는 대안적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 그 다음 해에는 모든 비정부 기구를 경찰 통제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과 그에 소속된 미국인 및 그 밖의 외국인들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됐다. 그리고 중국은 점점 더 국내 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는데 특히 군사기술 개발과 연결되는 첨단 기술 부품 쪽에서 그러하다. 군사 부문에서는 앤드루 에릭슨이 썼듯이 미국의 절대 우위가 아직 지켜지고는 있다. 그러나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매우 빠르게 그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중국의 주 관심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은 언론과 대중의 인식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미국인 중 거의 3분의 2가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로 뽑았다. 그런 결과의 원인 가운데 일부는 미국 국내의 정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해도 미국 대중의 인식이 나빠진 것을 단지 선거운동 차원에서만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벌이는 행동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작용했다. 또한 오늘날에는 미국 기업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 중국의 산업 및 경제 정책은 불공정하며 그 탓에 중국 내 미국 및 그 밖의 국가들 기업의 성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와 지적 재산 강탈은 자본주의 규범과 규칙마저 위협하고 있다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중국이 국내외에서 보다 강경해짐에 따라 미국에 대해 사용하는 수사 역시 달라지고 있다. 늑대 전사 혹은 전랑이라고 널리 알려진 일부 중국 외교관들은 미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 중국의 내적 통일성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이제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대중 관여 정책이 시작된 이래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가령 2008년 티베트 봉기와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을 미국이 부추겼다는 말이 공식 라인에서 흘러나온다. 그리고 중국은 미국을 간섭쟁이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로 폄하하는 수사마저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 헤맨 반면 중국은 질서정연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보건 같은 분야에서 미국이 과연 선진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제 중국은 이전에 미국이 주도했던 세계 질서에 대해 경제 발전이나 정치 및 사회조직 등에 있어서 하나하나 스스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이 서로 강렬한 국가주의적 수사를 쏟아냄에 따라
미중 관계는 한층 더 힘들어졌다. 그들이 이처럼 국가주의적 포퓰리즘에 의존할수록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기란 더욱 어렵게 된다. 잘못된 정책 수립, 몰이해, 편협하고 인종차별적인 외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애국심을 강조하는 교육 내용과 국가주의가 넘치는 중국의 소셜미디어 캠페인은 지난 세월 동안 양국 간 상호 협력을 넓혀온 다양한 인적 교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 캠페인은 애국심이 부족하거나 중국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소수민족과 그 외의 집단을 위협하며 그들이 무조건 중국 국민으로서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최근 미중 관계의 악화는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있으며 이념 부문도 그에 포함된다. 어떤 논객들은 제2차 냉전이 시작됐다고도 말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껏 봤듯 최근의 관계 악화는 오랫동안 진행된 흐름의 결과이며 양쪽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 국력 판도의 변화와 국제 정치 및 경제의 변화로 세계는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에서 양극 체제 내지는 다극 체제로 옮아가고 있다. 또 다른 메가 트렌드, 가령 포퓰리즘과 반세계화 정치운동의 발흥 역시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마찰이 지속적으로 커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상호 간에 긴밀히 얽혀 있다. 양국 간 상품제와 무역액은 2022년 기준 7천억 달러에 육박했고 서로 상대의 최대 해외 직접 투자국이 돼 있다. 또한 그 공급망이 서로 뒤얽혀 있음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명확히 보여줬다. 간단히 말해서 양국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 양국 관계에 걸려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분명 막대하며 기후변화나 세계 보건 문제처럼 중요한 사안에도 양국의 협력은 큰 성과를 내리라 여겨진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역동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혁신 지향적 기업 활동 등에서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서 쉽게 발을 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들은 너무도 많은 역사를 공유했고 너무도 많은 영역에서 겹쳐 있다. 하지만 생산적인 상호 관계는 서로 다른 견해의 조정과 경쟁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포스트 관여 정책을 짜기란 쉽지 않겠지만 국익을 추구해 나가는 한편 양국 관계의 문제들을 놓고 협의하고 극복하는 길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주요 전문가들이 쓴 책이다. 따라서 미국 국내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저자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를 각자의 글 속에서 은근히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많다. 중국을 파트너로 보든 경쟁자로 보든 위협 세력으로 보든 간에 우리 저자들은 떠오르는 중국의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미국을 재건하고 강화하는 길이라는 것에 중요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미래를 보다. 미중 관계는 약속과 위협의 연속이다. 분명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이고 위협 세력이며 잠재적 협력 대상이다. 이 점을 미국인들은 현실로 직시해야 한다. 여러 저자가 이 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적시했지만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이유 역시 분명히 제시했다. 과거 미중 관계는 더 험악해 보이기도 했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여 년 동안에는 양국 관계 자체가 없었다. 두 나라는 서로 반대편에 서서 한국에서 싸웠으며 서로에게 무역 금지 조치를 걸었다. 서로가 냉전의 수사학에 따라 상대에게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미국은 소련의 공동 위협에 맞서 놀랍게도 손을 잡았다. 과연 그 누가 1971년 도쿄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양국 선수들이 만난 일이 핑퐁 외교라는 놀라운 외교적 돌파구를 가져오고 40년 넘게 지속될 건설적 관여 정책을 낳을 줄 알았겠는가. 이미 살펴본 대로 미중 관계는 다면적이며 어떤 면에서 예측 불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 책에서 시도한 것은 오늘날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오늘날의 그리고 내일의 세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기초를 다지려는 것이다. 이상으로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이었습니다. 경제학자의 서재에서는 특집 채널로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46강 중 독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 23강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립니다.